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드웨어를 잘하는 건 중국 전기차예요. 왜냐면 모든 광물과 자원들을 중국 내에서 해결할 수 있고 또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모든 기반들이 다 있기 때문에 중국 전기차야말로 하드웨어를 잘하는데 뚝딱 잘 만들어야지. 하드웨어를 잘하면 뭐합니까? 전기차 소프트웨어가 진짜인데. 그러니까 SDV를 못하니까 네. 뭐 1000몇백 마력짜리를 가지고 650마력짜리한테 지잖아요, 서킷에서. 아, 그리고 중국 차는 하다 안 되면 사와 또. 그렇죠. 네, 그 샤오미 보면 막 여기저기 유형간 그렇죠. VC 업체에서 막 사다가 막 끼워놨더라고. 그러니까 그 일반 대중분들이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반대로 이해를 하고 계신 게 저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대가 전기차 하드웨어만 잘 만든대. 사실 이게 전기차는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그냥 깡통이에요. 그쵸. 깡통이에요. PC OS 없으면 깡통이듯이. 네. 그래서 중국 쪽 인플루언서들이나 중국 전기차 리뷰하는 친구들이 다 그 얘기를 해요. 중국 차는 정말 깡통 같다. 왜냐면 하드웨어는 잘 만드는데 네. 왜 현대 같은 이런 소프트웨어 제어가 안 되냐.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하고. 그렇지, 맞아. 네. 근데 우리나라는 왜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지 지금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플랫폼 얘기할 때 이해를 못 하셨던 게, 그렇죠. 그 전기차에서는요, 서브프레임이나 링크 몇 개가 가치를 절대 결정하는 핵심은커녕 그거 그냥 서돌이도 안 돼. 그러니까 그거는 있으나 없으나 중요한 사항이 절대 맞아요. 아니에요. 저는 그때 그래서 제가 네. 그렇게 했거든요. 현대에서는 EGMP를 샤시와 이 서브프레임 이런 부분도 충돌 안정성 때문에 EGMP의 요소다라고 했지만 네. 솔직히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샤시와 서브프레임은 플랫폼 아키텍처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아이오닉 5를 광고하려고 그렇죠. 이만큼 안전하다라고 해서 그걸 끼워 넣은 게 화근이 된 거지. 그렇죠. 그렇게 해버리니까 네. 이제 또 첫 예시를 그렇게 들어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게 끼어 들어가게 된 건데, 사실 전기차 플랫폼에서 전기차 아키텍처에서는 뭐 샤시나 이런 기존의 기구적인 형태는 플랫폼 요소에 사실 굳이 넣지 않아도 됩니다. EGMP라고 했어요. 앞에 E가 일렉트릭이에요. 그렇죠. 일렉트릭. 그리고 전기차 플랫폼이 일렉트로닉 앤드 일렉트릭 플랫폼입니다. 그렇죠. 전기전자예요. 네. 이게 다예요. 맞아요. 이게 다예요. 물론 그 외 요소가 중요하지 않다, 사소하다가 아니라 그 외 요소들은 뭘 갖다 써도 문제가 없는 시대예요, 지금은. 그렇죠. 뭘 갖다 써도 네. 그 한계점까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기구 해석은 지금까지 자동차 업체들이 아주 신물나게 했기 때문에 네. A 세그먼트, B 세그먼트, C 세그먼트 전기차 만들려고 하는데 기구 쓸만한 건 뭐 있어야 하면 줄 서서 저요 한다고. 그냥 그 있는 거 갖다 써도 돼요. 네, 그거 중에 하나 골라 써도 돼요. 왜냐면 다 괜찮아, 요즘은. 그렇죠. 네. 그 EV3 때도 사실 그 논란을 겪으면서 그 같은 걸 썼다는 거에서 제가 찾아봤잖아요. 그때 파츠들 다 리어 크로스 멤버가 같아요. 근데 리어 크로스 멤버는 그 세그먼트급의 차량이 다 같은 걸 써요. 뭐 유튜버들은 착각할 수 있는데 아무리 내연차라지만 자동차 학과 뭐 특정 교수도 그랬다며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네.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 사람 도대체 뭐지? 모르겠어요. 나 좀 불러줬으면 좋겠어. 뭐 자기들끼리만 얘기하지 말고 네.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난 진짜 궁금해. 심지어 뭐 네. 교수라는 분도 계셨고. 아니 전기차를 아무리 이해를 못해도 그렇지 그거 내연차 영역이잖아요, 사실은. 또 니로냐 EV3냐 이거 가지고 설문도 진행할 정도의,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아니 어떤 기구적이고 공학적인 팩트가 음. 설문의 결과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왜 교수실이라 한다는 사람이 유튜버, 그것도 공학적인 팩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유튜버 수준으로 자기 스스로를 밑바닥까지 끌어내리는지 난 이해가 안 가. 그 희한한데? 그렇죠. 네, 누군지는 뭐 여러분들 알 네. 거 없고 뭐 그런 사람이 하나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궁금하면은 플랫폼 논쟁일 때 좀 나 좀 불러서 같이 토론하면 얼마나 좋아. 그쵸. 나 말하는 거 좋아하잖아. 어? 안 불러 또 자기들끼리만 뭐, 아니 자기들끼리 막 비슷한 사람들끼리는 뭐 자기들이 그렇게 결론이 난다고 결론이 나는 게 아니거든. 아니 설문을 한다고 그게 정해져? 이게
이 플랫폼 일을 아무리 이해를 못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자동차 업계에 있던 사람이 미래 자동차에서도 공부를 하잖아요. 아, 하죠. 무조건 하죠. 그런데 플랫폼과 관련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면서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플랫폼에 들어가느냐 막 그러면서 목리를 부릴 때는 할 말이 참 없다. 이게 앞으로는 달라지긴 하겠는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척 할래나? 괜찮을래나? 안 창피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좀 우려스러운 게 모카도 네. 플랫폼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본인이. 요즘은 플랫폼 공유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자기가 주행 성능에 대해서는 시승을 많이 안 하고 중요성을 많이 거기다 부여를 안 한대. 그놈이니까. 무슨 얘기지? 그러면 여태까지 한 건 뭐지? 이 말은 곧 베이스 육수가 똑같으면 찌개든 국이든 전골이든 맛을 안 본다는 거야. 플랫폼이 같아도 비클 다이나믹스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그렇죠. 또 하브링크라든지 또 휠베이스라든지 그 외에 공학적인 해석을 통해서 어떤 주행 결과를 내느냐. 또 엔진 차 같은 경우에는 뭐 엔진을 어떤 식으로 걸고 터보 차저를 어떻게 걸고 변속기의 토크를 어떻게 세팅을 하고 또 사륜을 걸고 뭐 이런 구성에 따라서 주행 질감이 완벽하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전기차는 그거에 딱 3배수 4배수로 달라진다고. 더 심해요. 왜냐면 완벽하게 범위가 전혀 다른 차가 네. 나올 수가 있어요. 제어 범위가 네. 너무 넓기 때문에 저희가 EV9 그때 처음 시승할 때도 깜짝 놀랐던 게 기존에 하듯이 우리가 하체 리뷰를 해보자 하고 하체를 띄워서 보고는 아 이거는 이런 성향이겠다라고 예측을 했지만 그 범위보다 한참 벗어난 거동을 스포츠성 거동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아 더 이상 하체 쪽은 바라보고 우리가 기구적인 특성만 해석해서는 전기차의 거동 특성을 알 수 없겠구나라고 저희가 그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주장은 사실 심지어 본인이 여태까지 해온 컨텐츠도 부정하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조금 정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 디자인하고 내부 버튼 리뷰만 해야 된다는 얘기냐?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물론 이거는 누군가를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플랫폼이라는 걸 대부분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그게 제일 커요. 네, 플랫폼은 내연차 시절에도 그랬어요. 차의 성격을 결정짓는 모든 것이 아니라 그냥 제조사에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공유 파츠를 최대한 늘려보자는 전략이에요. 그렇죠. 그 플랫폼이 같다고 하더라도 결과물이 전혀 다를 수가 있는 게 자동차 공학이고 전기차는 완벽하게 다른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는 게 전기차입니다. 맞습니다. 왜냐면 소프트웨어로 가변 영역이 내연차보다 한 3배 이상 넓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플랫폼 내연차도 제대로 이해하기 힘든 영역을 전기차까지 그대로 연장을 해서 소프트웨어가 들어간다는 말이 어디 있었냐, 뭐는 어디 있었냐 하면서 단어 한마디에 이렇게 자꾸 연연해서 공격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전기차에서 정말 중요한 흐름의 맥을 완전히 놓치고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자, EV3가 세계 올해의 차는 처음에 24개국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한 36개국 되죠? 참여하는 네, 기자가? 30몇 개국으로 네. 들어갔어요. 그 기자단을 비롯해서 또 각종 매체들 아주 유명한 네. 우리나라의 이런 유튜브나 뭐 분소 매체들 말고 네. 업력이 한 50년 이상 된 전통이 있는 그렇죠. 네, 이런 매체들에서 EGMP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견이 없어요. 왜 이견이 없냐면 전용 전기차의 핵심은 P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제어에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플랫폼 전략은 제조사가 어떤 식으로 가져가느냐를 결정할 문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플랫폼이 2GMP든 3GMP든 4GMP든 그냥 그래? 그러면 2GMP 전기차니까 품질을 한번 봐야 되겠는데 라고 해서 품질이 좋으면 좋은 평가가 나오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 별론데?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지. 그 EGMP라는 명칭을 가지고 논란이 될 만한 여지가 단 0.1%도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난리를 떨었는데 왜 해외에서는 관심도 안 주느냐? 관심을 주면서 그런 논란을 해야 될 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아예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네. 그런데 마치 왜 이게 우리나라에서 난리였냐면 현대가 더 좋은 거를 준다라고 하면서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라는 그 프레임 때문이에요. 아니 EGMP가 그렇게 좋은 거였어? 아니 우리가 4년 전에 EGMP 진짜 괜찮다고 여러분들 관심 가지라고 할 때는 그때는 아무도 관심 안 갔더니 엄청나게 우리를 조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한테 도대체 얼마를 받으면 그럴 수 있어? 양심을 그렇게 팔 수 있어? EGMP가 뭐가 좋다고 난리야 뭐 이러면서 조롱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V2L 가지고 커피 끓여 먹으려 그래? 토스트 해 먹으려 그래? 근데 그렇게 조롱했던 유튜버들이 이제 와서 차 가지고 와서 캠핑하면서 너무 좋다고 난 황당해. 그러니까 저도 황당한 게 항상 저도 이제 뭐 유튜브를 시작한 지 이제 3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3년 됐어요. 근데 제가 그때 얘기한 얘기를 이제서 하시는 분들이 막 있어요. 그래 이제서 막 C레이트 얘기하고 이제서 양극재 음극재 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재밌어. 오셔가지고 아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네. 콘텐츠를 해달래요. 이미 2년 전에 한 4-5번 했는데 또 해야 되나? 그러면 또 해요 이제. 심지어는 4년 전에 한 얘기인데 네네네. 요즘 와가지고 맞아요. 그 내용 그대로 언급하면서 이거 모르시나요? 그래. 맞아요, 그거 내가 한 얘기거든. 맞아요. 그래서 나한테 와가지고 이걸 왜 모르냐. 그래서 어. 이거 제가 한 얘기인데요. 그러면 대답 없어. 그래서 곤란하다. 어쨌든 이게 전기차가 되면서 중국이 전기차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게 중국 위주로 해서 이렇게 콘텐츠를 하거나 또 인산철 좋습니다. 중국 전기차 무서워야 됩니다. 그러면 구독자나 댓글 화력이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의 정보를 다루는 사람이 뭔가 사실을 전달하는 것 같고 핫하고 그런 느낌을 주는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나중에는 다 결론이 나잖아요. 10월에 플랫폼 논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 저희의 말이 맞았다라는 거 아시면서 좀 멋쩍어서 인정 안 하시고 그렇죠. 모르는 척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전기차 플랫폼의 소프트웨어가 주고요. 하드웨어는 이게 어떤 기존의 하드웨어의 특징을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그 플랫폼이 될 수가 없는 구조적인 설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아무도 토론 안 달아요. 이제는 안 거지. 그렇죠. 그게 인식되는데 한 6개월 정도가 걸렸고 그 현대에서도 플레오스라는 전략을 발표를 하면서 아예 E&E 플랫폼으로 전기차의 소프트웨어가 주가 되고 지속적인 가치를 통해 경험의 확장, 개선을 시켜주겠다라는 게 목표니까. 그렇죠. 그러면 딱 답이 나오잖아요. 소프트웨어는 중심이 되고 하드웨어를 바꾸겠대. 그러니까 이제 하드웨어가 주가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소프트웨어가 주고 하드웨어는 필요할 때마다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과거에 했던 그 EGMP 논란은 아예 끝난 거지 이제. 끝난 거죠. 확실하게 이게 이런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 초반에 제조사가 결론을 내서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 특정한 사람을 편드는 게 되니까 제조사 입장에서 찌질하잖아. 그러면 안 되지. 네. 그리고 제조사는 이런데 일희일비하면서 막 나서가지고 말 많으면 못 써요. 그거 흉한 거야. 그럴 필요도 없고요. 네, 그리고 자동차를 만든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건 장사꾼이지만 자동차 정도 되면 장사꾼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없어요. 아, 그렇죠. 자동차 제조사들은 문명에 엄청난 기여를 하는 사람들이고 세상을 바꿔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설계하고 또 그 자동차를 상품화하고 뭐 라인에서 조립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세상을 바꿔나가는 분들이란 말이죠.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기 때문이죠.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포디즘, 포드-T 때문에 도시계획, 금융까지 다 바뀌었어요. 그렇죠. 왜 금융이 바뀌었냐면 할부, 리스, 모기지론이 자동차 때문에 나온 거예요. 맞아. 네. 그러니까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생활 양식까지 소용돌이째 바꿔버리는 게 자동차예요. 그걸 전 세계적으로 800만 대, 900만 대, 1000만 대 만드는 제조사는 일반 장사치하고 달라요.
그리고 그런 기업의 총수들, 경영자들, 엔지니어들, 또 조립 라인에서 차를 만드시는 분들 존중받고 존경받을만 합니다. 물론 고객을 속이면 그땐 혼나야지. 아, 그렇죠. 그건 네. 뭐 또 딴 얘기죠. 그건 뭐 두말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 물려야지. 고객을 호구로 보면 안 되지. 그렇죠. 호객님하고 했다가는 고객들이 뭉쳐가지고 철퇴를 내려야 되겠지만 잘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이쯤 되면 이제 ICCU는 어떡할 겁니까? 맨날 ICCU 좀 고쳐라 현대. 좀 제발 좀 잘하자. 나와요. 아, 진짜. 아무리 처음 시도하는 거래지만 이게 또 잘해야 욕을 안 먹는다고.